Hello everyone, good to see you. 안녕하세요. 메가 잉글리쉬 여러분의 토익 강사 조정현입니다. 제목 화면 보셨죠? 네, 제목에 뭐라고 써여 있던가요? 그렇죠. 토달기, 토달기, 토달기. 여러분들은 이 토달기라는 제목 하에 저와 함께 이번 강좌를 쭉 수강을 하실 겁니다. 토달기, 토달기. 자꾸 발음을 해보면 해볼수록 뭔가 입에 탁탁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네, 토달기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지금 제 뒤에 토달기의 표지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재를 가지고 저와 함께 이 강좌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토익의 달인을 만드는 기술이라는 약자로 토달기라는 제목이 만들어져 있어요. K-랩 출판사에서 이렇게 좋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위에 보시면 대한민국 토익 최다 만점자가 알려주는 문제풀이의 기술이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를 좀 더 기술을 좀 더 연마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표지를 보니까요. 정말 기술을 연마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술을 막 이렇게 연마하고 있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우리가 큰 목표를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실 경험을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외대에서 강의를 하는 중에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학교 끝날 즈음 해가지고 학생들이 되게 분주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요. 뭔가 교재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쓰는 교재는 아니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토익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넌 이거 갖고 뭐 하려고 그러냐? 이랬더니 제가 토익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도서관에 가서 혼자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여기서 멈췄더니 학생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선생님, 고민이 있어요.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정말 어떻게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약간 막연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쵸? 네,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1대1로 면대면 해서 체감을 하고 체험을 했던 그런 경험들을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그렇게 체험적인 것, 체감적인 것을 많이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네, 여러분들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좌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토익 500에서 600점대 및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이 강좌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토익 500에서 600점이 목표인데 지금 이 강좌는요. 토익에 LC-RC가 있을 때 LC 파트예요. 그죠? LC 파트의 만점이 총 몇 점인지 아세요? 네, 495점이죠. 네, 495점을 만점을 받는다면 LC에서 만점을 받는다면 RC에서 조금만 받아도 500 내지 600을 훌쩍 넘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LC 파트가요. 최근 토익 문제 경향을 이렇게 쫙 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꽤 어렵습니다.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요. 그리고 이 영어의 방식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미국식 발음도 있고 영국식 발음도 있고 호주식 발음도 있고 네, 각각 지방의 그런 사투리 같은 것들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는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특히도 처음에 토익 세계에 입문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일 경우에 그런 부분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토익에 있어서 이렇게 스스로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는 성적을 높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정도만 높이지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토익 점수에 있어서 성적의 정체기를 직면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강좌를 들으시면 속 시원히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LC 파트의 문제 유형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전략적으로 LC 파트를 정복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이 강좌를 들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LC 파트 시간을 단축하고 싶은 학습자 또한 마찬가지로 이 강좌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LC 파트에 있어서 예전에는요. 그냥 직접적으로 질문 듣고 답을 매칭할 수 있는 좀 쉬운 난이도가 들렸다면 점차적으로 실회화에 나오는 그러한 대화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하고 답을 체킹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LC 파트의 시간을 단축을 해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강좌를 들으시면 딱입니다. 자, 그리고 강좌 특징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정답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를 하시면 정답을 들으실 때 한두 번 듣고 이제 잘 들리네. 괜찮네. 하고 넘기시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강좌를 통해서는 정답 관련 부분을 듣자마자 곧바로 쉐도잉을 할 거예요. 쉐도잉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shadow라는 것은 그늘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따라하는데도 마치 그늘이 따라가는 것처럼 그림자가 따라가는 것처럼 곧바로 연계해서 따라하는 것을 shadowing이라고 합니다. 혹은 한 문장이 끝나고 그 다음 문장이 시작이 되기 바로 전 텀에 따라하시는 것도 shadowing의 학습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직접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오답 속어 훈련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ABCD 보기 중에서 무엇이 정답인지 좀 긴가민가 하실 때는요. 오답으로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이렇게 소거를 시켜 나가시면 처음 듣는 단어가 활용이 된 A번의 지문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정답이겠구나라고 과감하게 체킹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답 소거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잘 들리지 않는 발음과 어려운 발음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연습해보고 들어보면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또 따뜻한 마음으로 이런 글을 하나 적어봤습니다. 더 이상 외로이 공부하지 맙시다 라고 했어요. 혼자서 토익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실 수는 있어요. 작심삼일이 되기도 쉽죠. 그리고 토익 책만 보면 부담스럽고 그리고 뭔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혼자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실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실 필요 없이 저와 함께 우리가 지금 온라인상에서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기는 하지만 마치 저는요, 여러분들이 제 눈 바로 앞에 계신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바로 앞에서 제가 직접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월 토익 정기 시험을 치르면서 생생한 정보들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즉각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본격적인 유닛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토익이라는 것이요, 비단 시험일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경험을 하시면서 국내가 됐든 아니면 국외가 됐든 여행을 하실 텐데요. 그 여행을 하면요, 자유여행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 자유로움을 느끼니까. 그런데 자유여행이라고 해서 몇 박 며칠을 쭉 내가 혼자서 가고 싶은 곳 가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 해서 돌아와도 뭐 좋겠죠. 하지만 자유여행 며칠 중에 하루 이틀 정도는 그곳의 문화와 그리고 역사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서 몇 군데를 돌다 보면 나중에 여행을 끝난 이후에 생각을 했을 때도 그 나라와 역사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죠? 네. 토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K-랩 출판사에서 나온 토달기 교재도 정말 좋은 교재이거든요. 근데 그 교재를 가지고 혼자 공부를 하시는 것은 나 혼자 그냥 쭉 자유여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좋은 가이드의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은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토익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렇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길잡이의 역할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부진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유닛 1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Let's get started. 1강입니다. 파트 1의 유닛 1 부분에 유형 1, 2, 3, 4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각각의 유형이 어떤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무조건 피해야 하는 오답 유형이라고 했어요. 네, 전략적으로 뭔가 큰 제목들이 보입니다. 유형 1 같은 경우에는요, 사진에 보이지 않는 명사가 들리면 오답이다 라고 했어요. 시험을 봐보셨던 분들, 그리고 교재를 앞부분을 이렇게 보셨던 분들은 다 동감을 하실 거예요. 사진에 나와 있지 않은 대상에 대한 명사가 딱 들리면 당연히 오답이겠죠. 그거 한번 먼저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1번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example,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관찰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A man is replacing a tire on a bike. B.
A car door is being opened. C. A man is changing the steering wheel. D. The car is raised off the ground. 네, 정답은 그렇죠. D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스크립트를 한번 볼까요? A man is replacing a tire on a bike. 첫 번째, 왜 얘가 정답이 아닌가요? 그렇죠. bike라는 거 나오지도 않았어요. 사진에 나오지도 않은 그런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진에 나오지 않은 명사가 출연하면 오답이다 라는 유형 1에 딱 적합한 보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B번을 보니까 A car door is being opened. car door이라고 했어요. 자동차의 밑부분은 보이는데 door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얘도 오답이라는 거고. C번, a man is changing the steering wheel 이라고 했어요. 자, 이 남자가 어디를 고치고 있는지 봤더니 steering wheel 부분은 이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steering wheel 부분이 아니죠. 그렇죠? steering wheel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휠 막 이렇게 발음을 하는 바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바퀴를 교체하거나 바퀴를 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오답이라는 거죠. D번이 정답이라고 했어요. The car is raised off the ground. 그죠? A, B, C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오답을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D번밖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죠? 네, D번이 왜 정답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The car, 자동차, 나와 있죠? is raised off, 올려졌대요. The ground, 지면에서부터 위로 올려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치하는 보기구나 라고 생각해서 D번을 정답으로 체킹을 하십니다. 자, 그 외에 중요한 구문들을 한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A번에 언급이 된 replace라는 동사 구문이 나와 있어요. replace a tire 이라고 하면 바퀴를 교체하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replace, 무엇을 교체하다 라는 동사이죠. 근데 이 replace라는 것은요, 뒤에 with라는 전치사를 되게 좋아하고요. 혹은 by라는 전치사를 좋아해요. 그래서 replace with, replace by 라고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replace라는 단어를 대체해서 substitute라는 동사로 쓸 수도 있어요. substitute with, substitute by. 마찬가지로 with나 by와 같은 전치사를 되게 좋아하는 교체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적어봤어요. Replace a worn tire with a new one 이라고 했거든요. 자, 교체를 한대요. 무엇을? A worn tire. worn tire 이라는 것은요, 낡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낡은 타이어를 with a new one,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하다라는 구문이 되겠죠. 자, replace에 관련된 다양한 구문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는요, D번에 나와 있는 예문 중에 off라는 것이 하나 보였을 거예요. off the ground. 이거 어떻게 해석했죠? 그렇죠. 지면에서 떨어진 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off the ground, 지면에서 떨어져 있는 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off the rail 이라는 구문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때가 종종 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레일에서 벗어난, 레일에서 떨어져 있는 이라는 의미예요. 고로 off라는 것은 우리가 turn on, turn off와 같이 뭘 켜고 끄고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거리상 뭔가 떨어져 있을 때에도 off라는 것을 쓸 수가 있구나라고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D번이라는 거 확실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D번의 정답을 다시 한번 듣고요. 요거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충분히 잘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자, 한번 듣고 곧바로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D. The car is raised off the ground. The car is raised off the ground. D. The car is raised off the ground. The car is raised off the ground. 네, 잘 따라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듣고 곧바로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이 점차적으로 향상이 되셔야 듣는 그런 스킬이 더 많이 향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같이 충분히 참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2번으로 넘겨볼게요. 유닛 1 중에 유형 2가 나와 있습니다. 사진과 일치하지 않는 동사가 들리면 오답이다 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뭔가 동사에 관련되어서 포커스를 두고 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떤 예문이 나와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주어진 사진을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A. A man is taking a food order. B. A man is carrying glasses on a tray. C. They are drinking cold beverages. D. They are cooking a meal. 자, 정답은 B번입니다. 그죠?
그쵸? 네, B번이 정확한 동작을 표현을 한 동사 구문이 활용이 됐었어요. 자, A는 A man is taking a food order. 이건 무슨 의미죠? 그렇죠. 주문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B번을 보니까 A man is carrying glasses on a tray. 이건 무슨 의미죠? 그래요. carrying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운반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진을 딱 보니까 이 남자가 뭔가를 들고 어딘가를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앉아있는 고객들에게 서빙을 해줄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남자의 직업은 웨이터 정도가 되겠죠. 자, carrying glasses. 게다가 이 사물의 의미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유리컵이 나와 있고요. On a tray. tray가 뭐죠? 그렇죠. 쟁반을 tray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남자가 이제 tray 위에 glasses를 carrying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B번이 정답입니다. C번은 they are drinking cold beverages 라고 해서 beverages라는 단어를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beverages가 뭐죠? 그쵸. 음료라는 의미예요. drinks라고 할 수도 있고요. beverages라고도 할 수 있어요. beverages, beverages, beverages라고 발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D번은 they are cooking a meal. 자, cook이라는 동사가 활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식사를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면 D번이 정답이었겠죠. 지금 동작적으로 B번이 가장 정확한 것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B번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관련된 추가적인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주문을 받다라는 구문으로 take 동사를 썼었어요. taking a food order, take an order, 주문받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주문을 받는 거 말고 주문하다, 이것도 쓰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place an order, give an order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place나 혹은 give라는 동사를 활용을 해서 주문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구문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나 접수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에 관련된 정답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번의 정답을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A man is carrying glasses on a tray. A man is carrying glasses on a tray. 자,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A man is carrying glasses on a tray. A man is carrying glasses on a tray.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 계속해서 3번의 유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사진에서 현재 진행형 수동태가 들리면 오답이다 라고 했어요. 현재 진행형 수동태? 이 한글만 들어도, 한국어만 들어도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특히도 이렇게 파트 1, 문제 많이 나오는 문법적인 구문이요. BING, 이게 뭐죠? 진행형. 그 다음에 BPP, 이건 뭐죠? 수동. 근데 걔네들이 합쳐지면 뭐죠? 진행, 수동. 그래요. 그러면 be, being, pp라는 것이 현재 진행형 수동태에 관련된 골격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현재 진행형 수동태가 나오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예문들에. 대신 현재 진행형 수동태를 써주고 싶으면 그 사진 속에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뭔가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자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요. 문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Light fixtures are reflected in the mirrors. B. Garbage bins are being emptied. C. The floor is being mopped. D. Tiles are being placed on the wall. 자, 정답은? 그렇죠. A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가 하나 들렸을 거예요. 특히도 주어 부분의 명사가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죠? Light fixtures라는 주어가 들렸습니다. Light 부분만 제대로 들으셨어도 fixtures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조명을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Light fixtures are reflected in the mirrors. 이게 정답이에요. 해석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거울에 반사가 된다. 무엇이? Light fixtures가. 이게 바로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Light fixtures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reflect, 반영하다, 반사시키다 라는 동사 구문이 수동태로 PP형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 B번을 보니까 garbage bins are being emptied. 그죠? 그 다음에 C번을 보니까 the floor is being mopped. 그 다음 D번을 보니까 tiles are being placed on the wall. 자, B, C, D의 공통점은 뭔가요?
그렇죠. 유형 3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것처럼 현재 진행형 수동태가 나와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답으로 소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Garbage bins are being emptied. 이게 무슨 의미죠? Garbage bins라는 것은 쓰레기통을 의미하는 것인데 쓰레기통이 are being emptied, 비워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 C번은 the floor is being mopped. 자, 이건 무슨 의미죠? 마룻바닥이 걸레질을 됨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네, 문법적인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한국어로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번을 보면 tiles are being placed on the wall 이라고 해서 뭔가 타일이 wall에 놓여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주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문제에 관련된 중요한 표현들도 추가적으로 알아볼게요. 조명기구라는 것이 light fixtures라고 발음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단어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lightning equipment도 조명기구를 대체해서 들릴 수가 있는 표현이니까 알아두도록 하세요. light equipment, light equipment, light equipment라고 들릴 겁니다. 그 다음에 luminaries라는 것도 조명기구를 뜻하는 단어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014년 4월에 출제가 된 것 중에 A man is sweeping the floor 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예문을 왜 지금 언급을 해드리냐면 지금 여기 C번에요. mop 이라는 게 들렸잖아요. mop이 무슨 의미였냐면 걸레질을 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이와 같이 뭔가 사람이 있고 사람이 뭔가 청소도구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빈출이 되는 어휘 중에 mop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sweep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sweep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빗자루로 쓰는 그런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man is sweeping the floor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답으로 간주가 됐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요. The car is being worked on 이라는 것이 정답으로 간주가 된 문제도 있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하죠? Car이 is being worked on.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뭔가 행위자로 인해서 수리가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being, pp라고 해서 현재 진행 수동이라는 구문이 나와 있으니까 이 예문이 정답으로 간주가 됐다면 그 문제의 사진은 어땠을까요? 네,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4월에 시험을 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남자가요, 자동차에 뭔가를 고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the man is working on the car 이라고 능동태 구문으로도 생각을 금방 하실 수 있으면 이 문제를 금방 풀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여하튼 중요한 내용들을 다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정답을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이 정답이었잖아요. 반복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Light fixtures are reflected in the mi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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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따라하셨습니다. 처음이라서 좀 따라하는 게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요.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네, 여러분들이 점차적으로 발음도 향상이 되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번째 유형이에요.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오답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전에도 뭔가 중고등학교 때 문제를 풀어볼 때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뭔가 보기에 예문이 너무 길다 이런 것들은 또 오답으로 우리가 의심을 하고 답 체킹해서 피하게 되는 경향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토익 문제에서도요.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오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에 있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막 상상력을 동원하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묘사하는 보기는 오답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이 예문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A. A vehicle has stopped at a gas station. B. A passenger car is leaving an auto repair shop. C. A man is filling up the gas tank. D. A man is washing a vehicle. 네, 정답 찾으셨나요? 네, A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건 정답이다 라고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정답이었어요. 나머지 B, C, D는 너무나도 친절한, 너무나도 디테일한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했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보기를 볼게요. A vehicle has stopped at a gas station 이라고 했어요. 이제 vehicle 이라는 단어도 빈출 어휘 중에 하나가 됩니다. 탈 것.
그러니까 뭐 자동차가 됐든 자전거가 됐든 뭐 교통수단에 관련된 단어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게 되는 단어죠. Vehicle has stopped at a gas station. 자, 지금 gas station에 정차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gas station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주유소라는 거예요. 여기 gas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네, 주유소라는 단어.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얘도 gas station이 될 수가 있습니다. petrol station. 네, petrol station이라는 것은요, 영국식으로 주유소를 뜻할 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리스닝에서요, 미국 발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국식 영어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petrol station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B번을 보니까 a passenger car is leaving an auto repair shop 이라고 했어요. passenger car, 탑승객의 자동차가 is leaving, 떠나고 있다. an auto repair shop 이라고 했어요. 수리점을 떠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건데 일치되지도 않고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요. 그렇죠? 지금 떠나는지 들어오는지 알 수도 없어요. 너무 친절하게 자세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C번, a man is filling up the gas tank. 자, 이건 무슨 동작일까요? 그치요. 탱크라고 했으니까 연료 탱크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연료 탱크를 filling up, 채우고 있는 중이다. 네, 남자도 나와 있지 않고 연료 탱크가 잘 관찰이 되지도 않아요. 그죠? 자, D번, a man is washing a vehicle. 어떤 남자가 세차를 하고 있나요? 이것도 상황에 대해서 맞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라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몇 개 더 볼게요. 아까 auto repair shop이라는 것을 수리점 혹은 자동차 정비소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얘만 되는 것이 아니라 auto mechanic으로 대체돼서 들릴 수도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fill up the gas tank 라고 해서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다 라는 동사 구문이 아까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요. 연료 탱크에 기름을 넣을 때 아래와 같은 구문으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Fill the car with gas. 차에 기름을 넣다 라는 거죠. 그죠? 요 정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화면에 관련되어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A vehicle has stopped at a gas station. 자, 요거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A. A vehicle has stopped at a gas station. A vehicle has stopped at a gas station. A. A vehicle has stopped at a gas station. A vehicle has stopped at a gas station. 네, 2번 이상 따라해 보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ctice test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연습 문제 파트를 미리 풀어보셨다면 연달아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오늘 1강이기 때문에 미리 풀어보지 않고 임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잠시 일시정지, 네, 퍼즈를 눌러주시고요. Practice test를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먼저 풀어보세요. 총 5문항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일시정지 눌러주셔서 제가 하는 설명을 듣고 다시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Practice test number 1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문제를 다 풀어보셨을 거예요. 1번의 문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 정답이었느냐면 C번이 정답이었어요. She's examining some accessories라는 것이 정답이었어요. She's examining some accessories. 자, C번이 정답이에요. 발음이요. examining 이렇게 들렸고요. accessories라고 들렸어요. exam이라는 것은 명사로서 시험에 관련된 단어로만 알고 계셨다면 이제는 동사로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살펴보고 검사하고 이런 상황에도 exam이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She's examining. 뭔가 살펴보고 있다. Some accessories를 이라는 거거든요. accessories. 소위 액세서리라고 발음을 하기 쉬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듣고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될 거예요. Some accessories, some accessories, some accessories. 네, 자, C번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She's examining some accessories. She's examining some accessories. 네. 이제 로봇처럼 고유한 한국적인 특징을 많이 반영을 시키셔가지고 She's examining some accessories 이렇게 읽어버리시는 분들도 관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저하고 둘이 있잖아요. 그죠? 네, 자신감을 가지시고 최대한 오버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She is examining some accessories.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의 문제도 한번 어떤 보기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People are using rams to board a ship. 그 다음 B번. A sailor is tossing an anchor into the sea. C번. Passengers are waving at a boat. D번. A cart full of luggage is being loaded onto a boat. 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B, C, D가 너무나도 정답과 먼 것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오답을 소거하기 좋았던 문제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접했을 수 있는 단어인 rams가 나와 있던 A번이 정답이라는 것. 확고하게 체킹하실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rams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왠지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추론을 하셨다면 빙고.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ramp에 관련된 단어와 구문들을 한번 볼게요. ramp는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경사 계단, 경사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또 하나 한번 적어봤어요. Ramps allow easy access for the sheep 라고 대체되어서 A번의 문장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The ramps allow easy access 라고 했으니까 경사로가 허락한다, 가능하게 한다, 쉬운 접근을 뭐에 대해서? For the sheep, 배에 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주어가 rams이냐 주어가 people이냐에 따라서 살짝 바뀌었을 뿐이에요. 여하튼 ramp에 관련된 것 알아봤습니다. 자, 3번으로 넘겨볼게요. 3번에는 지금 어떤 사람이 에어컨을 뭐 하고 있는 것 같나요? 그렇죠. 수리하고 있는 것 같죠. 우리는 한국에서 에어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영어로는 무엇일까 기대를 하면서 들어보셨을 텐데 보기를 한번 다시 볼게요. A man is working on a cooling unit. 네, A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예문이 들렸죠. Working on. 좀 전에도 기출문제의 문항을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work on 이라는 게 작업하다, 일에 착수하다, 혹은 뭐 수리하다, 고치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A man is working on a cooling unit. 그러니까 시원하게 하는 유니트에서 수리하고 있는 중이다, 작업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래에 나와 있는 air conditioner 이라는 것을 cooling unit 라고 A번 보기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에어컨이 아니고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air conditioner 이라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번을 보니까 the window is being closed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be, being, pp가 활용이 되려면 이 행위를 하는 대상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a service technician is repairing a photocopier. photocopier가 뭐예요? 복사기잖아요. 그거 나와요?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D번, an air conditioner is being turned on. 근데 이 남자가요, 에어 컨디셔너 옆에 있기는 하는데 지금 수리하는 중이지 turn on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turn on 이라는 것은 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cooling unit, 냉각기. 그래서 air conditioner 이라고 대체돼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문항입니다. 자, 요거 과연 어떠한 상황인지 사진을 한번 잘 관찰을 해보세요. 아하, 공항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죠? 엑스레이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사람은 관찰되지 않고 네,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니까 A gate is being taken apart. B. Travelers are entering the security area. C. Equipment has been set up in a building. D. Inspections are being performed by a crew. 라는 예문들 중에서 정답은 C번. 네, equipment has been set up in a building 이라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다 고르셨죠? 네, 얘가 왜 정답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is, being, pp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공식에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 다음 travelers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오답이고요. 그 다음에 inspections are being performed by a crew. 그래서 crew로 인해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being, pp가 사용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오답으로 소거가 됩니다. C번밖에 없다는 게 확실해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take apart라는 구문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좀 더 알아보면요. take something apart, 무엇을 분해하다 라는 식으로 apart하고 take하고 되게 친하게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대체해서 take something to pieces, take something into pieces와 같이 무엇을 분해하다, 무엇을 해체하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구문을 쓸 수가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C번에 관련된 연습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C번에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C. Equipment has been set up in a building. Equipment has been set up in a building. 네, 잘 따라하셨죠? 한 번 더 해볼게요. C. Equipment has been set up in a building. Equipment has been set up in a building. 자, 여기에서 set up이라는 게 들렸어요. set up,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설치하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됐겠죠. 자, 이것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보기도 한번 볼게요. set up, 설치하다 대신에 install이라는 것. 좀 더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 단어인 것 같은데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install 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이 들리잖아요. 네, install, 설치하다라는 대체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번에 practice test의 마지막 5번입니다. 요거 잘 풀어보셨을 텐데 어떠한 보기였는지 살펴볼게요. A. They are moving a piece of furniture. B. A document is being delivered to a woman. C. They are sitting together at a table. D. The paper is about to be signed. 네, 정답은 C번이었어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죠? 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떤 테이블을 두고요. 뭐 야외가 됐든 실내가 됐든 사무실이 됐든 이렇게 테이블을 두고 의자에 몇 명이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예문들이 정답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양한 각도로 생각을 해두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정답이 They are sitting together at a table 이라는 게 정답이었는데 이거 외에 다양한 다른 문장들도 한번 봐보면 좋겠죠. 2014년 4월에 출제된 예문 중에 colleagues are gathered around a table 이라는 게 정답으로 간주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C번도 이 예문으로 대체돼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네, colleagues라는 주어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colleagues가 뭔데요? 그쵸? 동료를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colleagues are gathered, 모여 있다는 거예요. around the table, 테이블 주변에 동료들이 모여 있다. 5번에 주어진 이 사진과도 일치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2014년 5월에 출제된 문제 중에선 Some people are greeting each other 이라고 했어요. 이 상황은요. 두 명의 사람이 서로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ome people are greeting each other. greet라고 해서 인사를 나누다라는 동사거든요. 그죠? 서로 인사를 나누던 중이었다. 그 다음에 the men are sitting at opposite workstations 라는 것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The men, 사람들이요, are sitting, 앉아 있는데요. at opposite workstations에 앉아 있대요. 어딜까요? 그죠?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저기, 이 사람은 저기 이렇게 반대되는 방향에 앉아있다라는 의미로 나와 있는 문장이 또 정답으로 간주가 되는 보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2명 이상이 출제가 되는 사진 묘사 문제일 경우에 이렇게 주어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동사 구문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C번 문장에 대해서 한번 듣고 따라해보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죠. 자, C번을 쭉 듣도록 하겠습니다. C. They are sitting together at a table. They are sitting together at a table. C. They are sitting together at a table. They are sitting at a table. Sitting together at a table. 네, 이렇게 잘 연습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읽는 만큼 나중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는 만큼 나중에 실력 향상이 더 많이 되신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달기 1강을 완료를 했습니다. 파트 1의 유닛 1 중에서도 유형 4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예제들을 풀어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출에는 어떤 것들이 나왔었는지 좀 더 알아봤고요. 그리고 쉐도잉을 통해서 직접 연습을 해보는 것까지 반복 훈련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2강입니다. 파트 1의 유닛 2.
유형 1, 2가 있는데요. 유형 1, 2 뒷부분에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필수적으로 나오는 그런 구문들이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도 좀 유용한 표현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어보고 따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또 들어보고 오시면 좋겠죠?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ood day and see you next time. Bye bye.